네, 경제에 대한 이슈를 알아보는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대표님과 과연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될지 먼저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코노미 클럽의 주제입니다. 3년간의 서름 수소에너지 다시 돌아볼 때라는 주제인데요. 네, 지금 전기차에 대한 전방 산업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수소까지 지금 봐야 되는 시기가 맞을지, 그렇지만 또 정부 정책 모멘텀들은 계속 발현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전략들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먼저 수소 이슈로 어떤 것들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수소 하면은 사실 뭐 타이틀처럼 그러니까 진짜 3년 동안 오랜 기간 기다리셨던 분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인프라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수소 에너지라는 것이 이제 수소를 활용한 전기 에너지를 수출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산유국들로부터의 어떤 에너지 기관으로부터 극복이 가능하다. 이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컸었는데 막상 이제 수소 얘기를 좀 떠올리고 보면은 지금 와서야 다시 한번 수소를 돌이켜 볼까 정도겠지만은 네.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뭐 될까 하다가 또 조정받고 또 2년 3년 전만 보면은 야 이제부터 시작이 했는데 그때가 고점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한 기억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수소 섹터였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자, 재밌는 사실은 뭐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는 사실 이제 수소 산업을 계속 육성하겠다고 하고 있었고 실제로 예산 집행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정권이어서 이번 정권에도 마찬가지로 수소 산업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 수소와 같은 이런 보급 인프라 관련된 확충에서는 예산을 지금 공격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수소차를 총 30만 6천 대를 보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걸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아무래도 충전소일 텐데 그렇죠. 실제로 뭐 이제 지난 2020년 당시에 전국에 있는 수소 충전소보다 제주도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가 훨씬 더 많더라라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수소차라는 걸 막상 타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불편한데 충전도 못할 거 뭐하러 타? 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이번에 6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이제 준비를 했던 사항들은 네. 일반 차량에 대한 보급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대중성에 대한 확보와 이것을 주도적 기관들이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확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도입해보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뭐 시내버스라든가 광역버스처럼 최근에 지금 이제 뭐 전북 지역에서도 뭐 전라도 쪽에서도 이제 보면은 뭐 군산이라든가 이런 곳이 지금 버스가 지금 없어서 아예 통행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들을 도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먼저 시도를 하자라고 지금 논의가 됐고요. 네. 자, 그러면 당연히 이만큼 2만 1,000대를 보급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충전 여건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그래서 충전소를 계속 늘려나가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이제 구상이 됐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광양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소도시로 지정은 됐었는데 실제로 작년부터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됐던 게 이번에 예산을 왜 민간 위탁 예산을 왜 잡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궁이 많았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과거 이제 전기차 사업을 했을 때 뭐 실제로 망했다더라는 기사들 아마 최근에 일반 언론에서도 되게 많이 공개가 됐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만 받아서 사업 시도했다가 망하는 케이스도 너무 많고 심지어 지금 인프라를 확충하는 단계 초기 단계다 보니까 아무 기업에다가 예산을 낭비하면은 결국은 여기에 대한 세금에 대한 부담이 또 다시 지방 정부와 정부 그리고 이것은 결국 또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된다라는 취지로 여기 조정이 됐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상 편성이 그럼 아예 안 됐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도 이제 환경부에서 이렇게 전기차 및 수소차를 비롯한 이제 무공해 차량에 대한 보급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차량 자체에 대한 구매 보조금은 축소가 일부 됐습니다. 근데 뭐 전면 삭감이 된 건 아니었고요. 오히려 작년 대비했을 때 우리가 이제 충전소 관련 예산은 40%가량이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소 에너지를 한다라고 하면 수소차에만 보시기보다는 수소를 정제하고 그걸 유통하는 과정에서의 충전소들을 기반을 보시면 좀 어떨까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동안의 수소를 추출하는 방법으로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에서 수소 에너지를 추출하는 이른바 수전의 기법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수전의 기법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사용되는 광물이 뭐 이리듐이라든가 백금 딱 들어봐도 좀 비쌀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죠. 이런 것들을 이제는 실리콘과 텅스텐으로 추출하는 방법을 지난 11일 유니스트와 카이스트에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만일 이런 시스템들이 계속 활성화가 된다면은 우리나라에서의 수전의 기술들은 사실 세계적으로 엄청난 호의를 받을 수 있죠. 네. 뭐 초전도체가 한동안 이슈가 됐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발전량 같은 추출량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추출되는데 심지어 온실가스 배출은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탄소
탄소 배출권과 같은 이런 다양한 이점을 먼저 선취를 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에 미움통 밖에 있었던 수소 산업이지만 한 번쯤 다시 인프라 확충에 기대해서는 볼만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수소에 대한 이슈들을 자세히 설명을 주셨는데요. 사실 뭐 주식이 기대감을 먹으면서 올라가고 하는 종목들이 많기는 하지만 전기차 수요도 좀 둔화되고 있고 신차도 사실 수소차에서는 딱히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투자 전략으로 수소차를 봐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수소에 대한 부분. 우선 이제 수소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에너지 충당에 대한 일환입니다. 근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EU 집행부가 지금 바뀌게 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총선을 4월에 앞두고 있죠. 네. 자, 근데 실제로 EU 지역에서도 지금 굉장히 회자가 됐던 게 원전은 그럼 과연 친환경이냐 가지고 그쵸. 프랑스와 독일이 아주 큰 마찰을 빚었습니다. 왜냐? 이만큼 이제 예산에 대한 문제들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한쪽이 친환경이다. 예를 들어서 원전이 친환경이다라고 인정이 돼버리면 원전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억울하다라고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외교적 마찰에서 나온 거지만은 우리가 전력 에너지가 지금 당장에 전기 수요가 굉장히 지금 사실 충만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뭐 온디바이스 AI까지도 우리가 성장 섹터를 본다라면은 네. 이제 앞으로 우리가 AI 시장, 로봇 시장이 강화될수록 결국은 여기에 대한 전기 충당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당장 활용하는 부분이 수소차 정도로만 보시겠지만은 네. 결국 이 수소 에너지를 발전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것이 결국 우리가 자율주행 로봇까지도 접목된다라면은 앞으로 조금 더 호흡을 길게 가다듬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소에 대한 활용 분야가 또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수소에 대한 이 넓은 시각들을 넓혀놓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종목 이야기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현대차 가져오셨더라고요. 현대차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CES 2024에서도 수소 관련된 이슈들을 굉장히 많이 좀 선도를 했습니다. 사실 수소 관련해서는 현대차가 그 전부터도 계속 도전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 사실 컨펌이 없었던 것도 네. 결국 민수용 차량 쪽에서만 집중을 하시다 보면은 사실 그렇게 볼 게 없더라. 지금 충전도 어렵다. 사용이 어렵다. 그러니까 고객의 불만만 쌓이는 어떤 족쇄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에너지, 그러니까 음식물이라든가 가축 분야를 통해서 바이오 가스 생산을 하고요. 또 플라스틱에서도 수소를 생산하고 등 여러 가지 에너지 분야를 지금 다양화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프레서던스 리서치라고 하는 이 조사 재단은요. 세계 수소 연료 전지차 규모는 앞으로 2022년에 10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 2032년까지는 696억 달러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91조까지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텐베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미 갖고 있는 인프라들을 충분히 확충한다면은 가능한 부분이 크다라고 얘기 드릴 수 같고요. 이미 앞서서 현대 로템에서 이미 이제 수소 전기 트램을 이제 이미 가동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단순히 하나의 제품으로서의 수소차를 판매한다기보다는 이제는 전반적인 도시 UAM, 그러니까 즉 모바일 수단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로서 아무래도 이런 수소차와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지금 시도를 하는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좋은 호응들을 많이 받고 있는 현대차지만은 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증시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이렇게 좀 하락하다 보니까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아직도 우리가 자동차라는 시장이 지난 2년 동안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고유가 사태 등등을 고려했을 때 실적이 많이 상대적으로 부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면서도 탄탄한 영업적 실적들을 만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경기가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훨씬 더 큰 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형 종목들 가운데서는 현대차를 또 수소 관련 종목으로 제시를 주셨습니다. 사실 수소 섹터들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한정적으로 좁혀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두 번째로 소개드릴 회사는 풍국주정입니다. 사실 네. 이제 주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소주에 들어가는 이제 에탄올 알고? 원료를 지금 네.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이 풍국주정도 향토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이 넘은 굉장히 장수 네. 기업이고요. 이 기업이 이끌고 있는 선도 그룹 안에서는 사실상 모기업이 되는 게 풍국주정입니다. 자, 근데 풍국주정이 실제로 실적을 많이 올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주류 판매가 급등을 해야겠죠. 그쵸. 자, 근데 이 주류 판매 급등만 받고 이 풍국주정을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네. 이 선도그룹 안에는 SDG라고 하는 또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가 마찬가지로 지금 특수가스와 산업용가스 그리고 수소 산업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자원 민족주의를 강화하면서 히토류라든가 이런 전략 자원들을, 그러니까 주요 광물들을 우리가
판매하지 않겠다. 심지어는 기술도 이제는 뭐 넘겨주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이런 자원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산업가스에 대한 수요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풍국주점 입장에서는 뭐 비록 자회사의 규모기는 하지만은 매출 규모에서는 실적을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풍국주점에 대한 기업들이 이제 수소에 대한 발판들을 확장한다고 봤을 때는 충분히 여기에 대한 소화 물량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네. 풍국주점도 마찬가지로 수소 산업에 대해서의 확장 의지들을 지난 2년간 계속 밝혀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의 실적이라고 한다면은 에탄올 쪽이 아무래도 주류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 주류 소비 판매가 좀 부진한 현 시점에서는 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주류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제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에탄올 가격에 대한 제한을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진율 자체를 봤을 때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하이트 진로라든가 이런 주류 업종들에 비했을 때는 우리가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봤을 때 편승할 수 있는 효과는 양자를 이끌어간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정 관련 기업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자회사에 대한 수소 쪽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일진하이솔루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제 수소 관련 종목으로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부분이고요. 확실히 또 상장한 지도 한 3년 정도 됐을까요? 그쯤 됐을 것 같은데 일진하이솔루스 상장 이후에는 주가가 계속 좀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동안 이제 일진 들어가면은 뭐 수소 탱크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이 네. 됐습니다. 뭐 일진 다이아 그다음에 뭐 일진 하이솔루스 뭐 이렇게 많이 썼는데 이번에 이제 좀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국내 최초로 타입 4 그러니까 450바급의 이제 수소 트레일러 튜브 트레일러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네. 이 공급을 했다는 자체가 이제 사실은 왜 중요하느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선박도 이제는 지금은 이제 LNG 가스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는 뭐 이제 가스 선박들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전기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로 선박에다 이런 전기를 충전하는 데는 굉장히 고압력의 그리고 다량의 충전소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항만 시설 자체에서는 단기간에 충당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운송을 하는 우리가 기름으로 얘기를 하자면 유조차 역할을 해주는 이런 트레일러들의 개발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번에 타입 4 같은 경우에는 기존 타입 1에 대비를 했을 때는 규모라든가 무게들이 훨씬 감소했습니다. 무게만 하더라도 기존의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무려 30톤에 해당이 됐는데 네. 지금 타입 4 같은 경우는 약 16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6.4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량화가 됐다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트레일러들을 만약에 수출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네. 훨씬 경량화나 그리고 이제 충전 능력 그리고 이제 고압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하이솔루스도 한 번 더 보신다면 충전소가 간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하이솔루스는 이 경우에 편승 효과를 누리자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튜브 트레일러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일진하이솔루스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시는데 사실 이쪽은 원전으로 더 많이 엮이지 않나요? 수소에서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사실 뭐 원전 관련주로 지금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자회사 하이엑시엄에서 이번에 PEM 수준에 그러니까 이제 양성자 교환막 방법을 사용해서 분해하는 발표를 지금 세계 최고급의 효율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번 CES 2024에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수전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분리 기술과 여기에 분리에 사용되는 광물이 이제 더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마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기업이 또 누군가 보니까 실제로 두산그룹 안에 있는 두산 퓨얼셀이 또 여기에 대해서 이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사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주주 관계로서 이제 지분 관계로서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내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두산 퓨얼셀도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두산 퓨얼셀뿐만 아니라 뭐 많은 이제 수소 관련주들이 실제로 3년 전에 비했을 때 지금이 기업 가치 자체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실적을 잘 만들어지 못했다는 아쉬움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이번 예산에 대한 확충 부분들이 민관 위탁으로 빠져가는 예산들이 오히려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다시 이제 회귀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은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에 대한 발판들이 이제는 실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이제 잠깐 뭐 소형 원전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이슈가 있지 않냐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갖고 있는 강점 중에 소형 모듈 원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네. 지금 뭐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을 비롯해서 지금 중동 지역에 꾸준하게 지금 수출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동 지역 최근에 좀 전쟁으로 좀 이슈가 많기만 하지만은 이런 어떤 오일머니에 대한 시각들을 좀 더 잡아갈 때는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 번 더 돌이켜 볼 때가 됐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소 쪽으로 하면 무조건 두산 퓨얼셀만 생각을 했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로 조금 더 확장해서 살펴보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JNK 히터 살펴보실까요? 네, JNK 히터는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산업용 가열로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실제로 뭐 70%가 넘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이 JNK 히터가 이전에 한 번씩 주가들이 폭등을 하는 시즌이 몇 번 있었습니다. 과거 2019년도에도 한번 뛰어오른 적이 있었고요. 네. 팬데믹 당시에도 수상할 정도로 이 당시에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는 상황인데 왜 산업용 가열로 관련된 기술 이 종목이 올랐느냐 아마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JNK 히터 같은 경우에도 이미 수소 충전소 사업을 계속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매출 규모가 아직 크지는 않은 편이지만은 여전히 이제 JNK 히터가 지금 갖고 있는 뭐 수소 충전소들은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다 운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경남 창원에도 마찬가지로 경남 창원 정정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JNK 히터 같은 경우에도 뭐 전국 각지에서 지금 이제 주요 이제 고속도로, 국도 주변에 있는 휴게소에 있는 수소 충전소를 또 영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수소 충전소가 커진다라고 하면은 실제 이 수소 정제와 그리고 추출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 JNK 히터도 다시 한번 수급을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JNK 히터가 지금 인도 법인이 지금 IPO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인도 시장이 굉장히 핫하죠. 뭐 아무래도 중국의 제2의 중국이 될 것이다. 제2의 베트남이 될 것이다라고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카스트 제도가 있는 국가다 보니까 이미 대기업들, 주축이 되는 대기업들의 그룹이 굉장히 탄탄하고 이 대기업들이 산업에 전반을 쥐고 있다 보니까 신사업이 들어가거나 새 기업이 들어가서 뭔가 매출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JNK 히터 특히 인디아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가열로가 2022년 기준으로 무려 우리나라는 76%를 차지했지만은 그래도 인도 시장에서도 27%의 그러니까 산업용 가열로를 지금 점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신다면은 우리가 인도 시장의 성장에도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으로서 이 JK를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소와 관련된 종목도 여러 가지를 좀 들어봤는데요. 사실 뭐 수소 관련 종목을 여러 개를 포트폴리오에 넣기는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 대표님이 보시는 원픽 종목은 어떤 걸까요? 저는 JNK 히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원전 관련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우회해야 될 종목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만은 JNK 히터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용 가열로 즉 우리가 공장 돌아가는 시기가 됐을 때 오히려 수출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네. 최근에 팬데믹 때문에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제조업 부활을 다시 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12월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고용이 노동 시간이 조금 약화되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라는 것이 지금 이미 거론이 됐었죠. 그 말씀은 앞으로 이제 시장이 만약에 강한 충격을 받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정부 주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큰 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 사업 구축이라든가 건설 업종들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공장을 가동하고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JNK 히터가 조금 더 선취점을 가져가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소 관련 종목에서는 JNK 히터를 원픽 종목으로 함께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이코노미 클럽 시간에서 오늘은 수소 경제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